우리 학교 2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4단원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이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면서 시험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어 문제 풀 때 이러한 고민 해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 파악한 이후에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문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제시된 지문을 쭉 읽으면서 지문을 파악하고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딱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지, 이거에 대한 고민 해본 적 있나요? 이거는 선생님의 경험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할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 문제, 학교에서 보는 국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충분히 그 지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름 시험 대비하면서 그 지문을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라면은 지문을 먼저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교과서 본문 중에 어느 부분이 지문으로 딱 제시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빠르게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시된 지문을 빠르게 확인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를 풀다가 답이 확실치 않을 때는 다시 해당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문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이렇게 푸니까 쌤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던가 학교 외, 그리고 어떤 지문인지 내가 그 지문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때에는 먼저 문제를 봐주세요. 문제를 쭉 1번부터 5번까지 쭉 봐주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을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처음 보는 그런 낯선 지문일지라도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그 생소한 지문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하나의 시간을 절약하는 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각자의 스타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문제풀이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험 스킬을, 그죠? 문제 푸는 그 방식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교과서에 있는 이 글 중에 한 부분을 지문으로 제시한 거니까 철저하게 이 제시된 지문을 가지고 이 지문 안에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자, 가 문단 보면요. 중국 신장의 요구르트, 그 다음에 스페인 랑아몬의 하몬, 그리고 우리나라 구례 양동마을의 된장. 자,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뭘까? 자, 이 음식들은 바로 요구르트, 하몬, 된장이 되겠죠? 이 세 음식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발효식품으로 세계 장수마을을 다룬 어느 방송에서 각 마을 장수 비결로 꼽은, 각 마을의 장수 비결로 꼽은 음식들이다 라는 직접적인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마 이 글의 가장 첫 문단이죠. 자, 나문단. 발효식품은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자, 건강식품이다 라는 거. 또한 다양한 발효식품이 특유의 맛과 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도 발효식품의 특징이 되겠죠. 자, 앞에서 소개한 요구르트, 하몬, 된장을 비롯하여 달콤하고 고소한 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빵, 그리고 빵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치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빵, 치즈 또한 발효식품에 해당이 된다는 것, 그 예로 든다라고 하면서 예시라는 설명 방법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식품을 만들어내는 발효란 무엇일까? 자, 발효란 무엇일까? 그리고 발효식품은 왜 건강에 좋을까? 자, 이것들에 대해서
글쓴이는 궁금해하고 이 궁금한 것들을 이제 글을 통해서 독자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자 라는 여기까지가 바로 이 설명문의 처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네. 자, 그 다음 발효란. 자, 발효란. 곰팡이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발효의 뜻이죠. 네. 발효의 뜻을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개념을 정의 설명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A라고 하는 이러한 기호도 문제 푸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기호 잘못 보고 문제 잘못 풀면 그것도 되게 속상하죠. 자, 기호도 정확하게 보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A 부분이죠. 자,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꿔놓는다는 점에서는 발효는 부패와 비슷하다. 발효와 부패의 비슷한 점, 공통점을 견주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반면에 부패는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은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견주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A 부분에 해당하는 설명 방법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비교와 대조를 이렇게 들어서 발효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냥 단순하게 발효는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꿔놓는다 라는 것보다는 이런 부패랑 비슷하다라는 점을 이렇게 견주어서 비교의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독자들에게 이해가 쏙쏙 될 수 있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대조 또한 마찬가지죠. 자,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면에 부패는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을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발효에 대해서 더욱더 그 특징을 인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발효된 물질은 사람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부패 물질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서 함부로 먹을 수 없다. 자, 이 부분도 이 부분도 대조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A 여기부터 끝까지 이렇게 본다면은 그래서 요게 또 포인트가 되네요. 그래서 바로 발효와 부패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발효된 물질은 사람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부패 물질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서 함부로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인과 결과를 또 나타내서 설명을 하는 인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라문단. 그렇다면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전통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전통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김치를 꼽을 수 있다. 자, 김치라고 하면서 발효를 거쳐 만들어진 전통 음식의 예를 김치로 들고 있습니다. 자, 김치는 채소를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먹기 위해 조상들이 생각해낸 음식이다. 김치는 우리가 채소의 영양분을 계절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발효 과정에서 더해진 좋은 성분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마문단. 김치 발효의 주역은 젖산균이다. 채소를 묽은 농도의 소금에 절이면 효소작용이 일어나면서 당분과 아미노산이 생기고 이를 먹이로 삼아 여러 미생물이 성장하면서 발효가 시작된다. 이때 김치 발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젖산균도 함께 성장하고 증식한다. 젖산균은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젖산을 만들어낸다. 자, B 부분 보이네요.
자, 젖산은 약한 산성 물질이어서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한다. 자, 이 부분에서 활용된 설명 방법은 뭘까요? 자, 젖산은 약한 산성 물질이어서, 자, 여기에 포인트, 이어서, 네. 이런 이유로 유산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 라고 하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 활용이 되었죠. 자, 이제 한번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해보면 됩니다.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해줘야 돼요. 쌤은 지금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천천히 했는데, 여러분이 실전에서는 엄청 빠르게 해줘야 돼요. 자, 1번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 자, 이와 같은 글, 무슨 글? 설명하는 글이죠. 설명하는 글. 자, 설명문이라고 하죠. 자,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택지 1번 중심 내용을 정리하며 읽는다. 자,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을까요? 적절합니다. 그리고 중심 내용을 정리하며 읽는 것은 설명문뿐만 아니라 논설문, 주장하는 글인 논설문 혹은 소설이나 그리고 수필이나 이런 문학적인 글을 읽을 때도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는 태도를 꼭 갖춰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2번 정보가 객관적인지 판단하며 읽는다. 여기에 제시된 다양한 정보가 객관적인지 판단하면서 읽는 건 아주 중요하죠. 설명한 글에서는요. 자, 설명하는 글의 핵심은 바로 정보의 객관성이 아주 중요해요. 정보의 객관성이 아주 중요하고요. 만약에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정보를 다룬 설명문이다. 그것은 잘못된 정보를 다룬 글이기 때문에 설명문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글을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를 다루어서 설명한 글을 써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뻥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3번 사용된 설명 방법을 주목하며 읽는다. 이것도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아주 필요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4번 주장과 근거 간의 관계가 논리적인지 따지며 읽는다. 자, 이거는 설명하는 글에는 주장과 근거가 제시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장과 근거가 제시된 그러한 글은 바로 그렇죠. 주장하는 글인 논설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금방 나오죠? 4번. 자, 그리고 마지막 볼게요. 제공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확인하면서 읽는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하는 글에 또 생명은 정보의 객관성만큼이나 자료의 신뢰성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료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주면 그 자료의 신뢰성은 향상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기억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자, 요구르트, 하몬, 된장의 공통점을 묻는 물음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공통점이 아닌 게 답이 되겠죠? 자, 발효식품에 해당한다. 맞고요. 특유의 맛과 향이 있다. 맞고요. 발효식품의 특징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다.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들이다. 뭔가 좀 이상한데? 된장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죠. 근데 요구르트, 하모는 각각 중국과 스페인의 음식들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사람에게 유용한 물질이 들어있다. 발효가 되면서 우리 몸에 건강한 성분으로 바꿔주죠.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주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니은의 내용을 다해서 찾아 한 문장을 쓰시오. 자, 니은 여기 있네요. 자, 이 기호 잘 찾아주세요. 자, 발효의 개념. 자, 발효의 개념을 다해서 한 문장으로 찾아 쓰시오. 여기 있네요. 바로 첫 번째 문장이네. 발효란 곰팡이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여기에 활용된 설명 방법은요? 그래요. 정의가 되겠죠. 대상의 본질을 밝혀서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4번. A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통해 얻은 효과로 적절한 것은? 자, A 잘 찾아줬죠. 여기. 자, 미생물이 유기물에 아까 설명했네요.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이죠. 자, 이 설명 방법을 통해 얻은 효과로 적절한 것은? 자, 발효식품의 전망을 강조한다? 아니죠. 발효식품의 장단점을 구별하고 있다? 발효식품 자체의 장단점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 발효와 부패에 대해서 그 특징을 같은 점과 차이점을 견주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효식품의 장단점이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발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전혀 아니고요. 자, 4번. 다른 대상과 견주어 발효의 특징을 부각하고 있다. 요게 포인트죠. 다른 대상과 견주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발효의 특징을 아주 눈에 띄게 인상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5번. 발효식품을 섭취할 때 유의할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없죠? 답은 4번. 그리고 4번의 답을 비교와 대조의 효과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설명하고자 할 때 그 대상과 충분히 비교되거나 혹은 대조할 만한 다른 대상을 이렇게 견주어서 함께 설명을 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그 특징을 부각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부각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활용할 수 있겠죠. 단순히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그거를 그냥 계속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주제와 연관인 또 다른 주제를 같이 가지고 와서 그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 대조해 가면서 공부한다면 훨씬 더 머릿속에도 오래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 B에 쓰인 설명 방법으로 대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주제는? 자, B에 쓰인 설명 방법, 아까 설명했죠. 인과죠.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 자, 그러면은 1번. 피아노의 구조. 자, 피아노의 구조를 설명을 한다? 이것은 어떤 설명 방법이 적절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분석의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류 문화의 종류. 자, 한류 문화의 종류는 어떤 기준,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구분의 방법을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의 방법으로. 예를 들면은 음식 문화, 그리고 의복 문화, 주거 문화,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의식주를 기준으로 해서 음식 문화, 의복 문화, 주거 문화 이렇게 나눠서 그 문화의 종류를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중문화라는 기준으로 해서 대중적인 어떤 문화 콘텐츠로 해서 K-팝, 그리고 K-드라마, 그리고 K-무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하위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구분의 설명 방법으로 적절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동아리 결성 방법. 자, 어떤 방법으로 동아리를 결성하면 좋을지.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예시. 네.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이런 동아리 이렇게 동아리를 결성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휴대폰 중독의 영향.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친구들 그 설명하는 글쓰기 수행평가할 때 휴대폰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휴대폰 중독의 단점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휴대폰 중독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이 발생되는지 그 결과까지 설명을 해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거의 다 인과의 설명 방법을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D와 같은 설명 방법이 사용된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5번도 한번 볼까요? 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 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성세대의 언어와 한번 기성세대의 언어와 비교 또는 대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이해되나요? 자, 좋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라서 좀 천천히 했는데 다음 쉬는 시간 좀 좋네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